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시사와 역학과 시사평가가 있는 청운당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순실 20년 선고 어제 판결이 나왔었죠. 이 문제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주팔자를 같이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20년 선고. 그 이제 20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선고 내용이 직권 남용,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공모,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내용으로 아마 20년이 선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년 선고를 보자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20년 선고라고 그런 거는 그냥 국민 정서상 그녀는 나쁘다, 최순실이라는 여자는 나쁜 여자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부정한 일을 지금까지 저지르고 다녔다라는 그 죄는 굉장히 나쁜 거다, 그죠? 그래서 20년 선고도 부족하다. 또 뭐 박근혜 이 박근혜 씨를 뒤에 호랑이로 삼아서 자기가 여우짓을 했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다.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 호가호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됐다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괘씸하죠. 괘씸하기 때문에 뭐 20년 이 선고도 부족하다, 더 때려야 한다. 뭐 그 겨우 재산 몰수가 얼마요? 850억입니까? 그 너무 적은 거다. 등등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국민 정서상의 얘기고,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우리 국가 시스템, 헌법 시스템과 법률의 그 논리와 지금 현재 이 진행된 이 선고 내용에도 나오듯이 직권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직권이라는 게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바로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그 직업적 권리, 직책의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 사회 구조의 그 뼈대 구조와 연관된 그 구조를 충분히 감안한, 거기에 근거한 논리적인 판결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이 판결은 언론이 지금 이때까지 줄곧 한 방향으로 몰아왔던 것이 있었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죠?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 그 어떤 한 방향의 그 언론이 국민을 향해서 펼쳐왔었던 논리의 전개가 있었습니다. 분위기의 전개가 있었고, 바람의 전개가 있었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일으켰습니다. 그 흐름에 부합하는 판결이면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런데 이 직권 남용이라고 그랬는데, 최순실 씨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난 그것이 일단은 굉장히 의혹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녀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박근혜 씨가 시녀와 같은 존재로 최순실을 가까이 해왔다면은 박근혜 씨가 그 부여했던 그 시녀라는 직책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직권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이 권리 권자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의로 붙인 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요리사가 있다고 합시다. 요리사의 직책이죠. 또는 뭐 방 청소하는 가정부 비슷한 어떤 그런 역할을 내부 청소하는 그런 직책도 있습니다. 아니 직책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순히 막 옆에서 분위기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 맞춰주는 분위기 도우미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막 그것을 얘기해서 막 시인이라고 합시다. 분위기 도우미 이것도 직책이 됩니까? 이 권한 직권이라고 그러는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최순실 씨를 변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변명해 주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국가의 어떤 모든 법률의 집행과 형벌의 집행에는 합리성이 반드시 어떤 큰 흐름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합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차후의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판결은 곧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각 국민들에게, 차후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죠? 어떤 판결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것이라 가지고 이미 칼날을 시퍼렇게 갈아 놓으면은 이 칼날은 반드시 이 칼날이 잘못 활용되면은 휘둘려지면은 다치죠. 안 다치기 위해서 이 칼날을 어떻게 휘두르느냐, 휘두르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과 거기에 어떤 합당한 이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어떤 분위기나 바람이나 정서나 거기에 휘둘리면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박근혜와 같이 이렇게 뭐 친구였다, 또는 아니면 시녀였다. 이 시녀였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직권을 갖는 거죠? 옆에서 그냥 말 맞다나 박근혜 씨가 기치료사도 불렀고 또 뭐 의사도 부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오만 사람을 다 불렀다고 합디다마는 그 사람 전부 그렇게 어떤 그 직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간에 박근혜라고 그러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라고 그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직을 활용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엄청난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것이 이 죄인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오판 정책적인 실수를 하게끔 유도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유도를 한 거죠?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유도를 써도 유도했다라는 거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모든 판단은 이 박 대통령에게 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책임이 박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최순실이라고 그러는 이 여자가 내렸던 어떤 명령이
국무회의나 국가 각 조직에 직접 전달되어서 국가 조직이 움직여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그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죠?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공직을 맡았던 이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국가의 그 운영을 이 사람이 아무 직책도 가지지 않은 이 상황의 이 여자에 의해 가지고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박근혜 실화를 통해서 이 명령이 안 갔다면은 또 어떤 권한을 부여를 안 했다면은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오직 모든 것은 이 사람 책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난 일개 안여자에 불과해요. 그죠? 일개 안여자. 안여자에 불과한데 서울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 다시 말해서 삼성 같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이 최순실이 앞에서 절절 맸다. 이 최씨 앞에서 이래 고개를 숙였다. 그죠? 이게 최순실입니다. 이게 삼성이고. 자, 이렇게 삼성이 고개를 숙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누구 죄죠? 삼성이 고개를 숙이게 한 이 최순실이 죄입니까? 왜 숙였죠? 누가 숙이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이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숙였어요? 왜 숙였냐라는 얘기예요. 이 속인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숙인 사람이 잘못이든 간에 아니면은 숙이게끔 만드는 이 박근혜라고 그러는 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개 그 강남의 여자에 불과한 이 여자에게 고개를 숙인 삼성,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괘씸죄로 20년을 때렸습니까? 20년을. 장황한 말 맞다나 그거 판결문은 좋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쓰여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쓰여 있지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이 일개 최순실이라는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이 온갖 짓을 다 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죠? 아무도 직책이 없어요.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럼 이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이 삼성은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삼성뿐만 아니죠. 재계, 롯데라든지 등등 여러 말 맞다나 이 우리 거대 회사들이 또 뭐 이화여대라든지 등등 그 많은 서울에 모여 있는 그 잘났다고 그러는 그 똑똑한 사람들 삼성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라는 이것을 했는데 그 죄를 지금 최순실이가 전부 뒤집어 써야 한다? 아니,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니죠.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구부린 자가 잘못인가? 이 구부린 그 넙죽 그 절을 받고 있는 이 최순실이가 잘못인가? 아니면 최순실을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들게 한 이 박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요, 안 그래요?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그 법치주의 국가의 그 흐름을 무시하고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여자한테 그리 구부려 가지고 넙죽 이렇게 대업을 한, 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맹세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예요? 형 선고를 얼마 안 받았어요. 전부 3년 이내 아닙니까? 2년 몇 개월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입니다. 지금 웃기는 상황. 이 지금 대한민국에 앞으로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국가, 말 맞다나 합리적인 국가를 추구한다면은 그 판결의 논리에 있어서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법의 조문을 판사가 멋지게 작성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두고 판단했을 때에 일개 여자엔 불구하고 아무런 권위를 주지 않았던 이 어떤 최순실에게 굴복해서 이루어졌던 이 거대한 이 부패 스캔들은 동일하게 같이 취급을 해야죠. 이 넙죽 절을 한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게 3년이면 이것도 3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이렇게 만든 이 박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말 맞다니 20년 30년이라도 말 맞다나 충분히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 뭐 했다 거의 얘기가 안 되죠. 몰랐다 뭐 했다라는 게 어떤 변명의 여지가 됩니까? 그럼 몰랐다 뭐 했다고 그러면은 그럼 이 최순실은 잘 알고 똑똑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20년 30년을 받아요? 예? 난 이 요번 판결이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나는 절대 이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변명할 의도가 없지만은 웃기는 상황은 대단히 웃기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그 옆에서 시녀 역할을 했다라는 거 박근혜 대통령의 심부름을 충실히 했고 그 옆에서 열심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줬다고 그러는 아무 직책이 없는 다시 말해서 안종범이라든지 그 문고리 비서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자기신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분명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주책도 않고 이 사람이 뭘 지켜야 되고 자기가 옆에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아무런 의무사항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꾸부려 가지고 온갖 이 대한민국의 부패를 다 저지른 사람은 3년이하고 이 사람은 20년입니까?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아마 판결문은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그럴듯할 겁니다. 그러나 딱 따지고 그것을 촥 추려가지고 요약해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뭡니까? 후세의 우선거리가 될 그런 판결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최순실 판결은 막 그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로 하고 이 사람이 사주팔자를 한번 20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임재훈이가 얘기하는 이 임재훈 TV에는 항상 역학이 있습니다. 영리를 항상 역학 추명학을 항상 그 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시사평론이라든지 또는 다른 역학 프로그램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이게 최순실 씨 사주인데, 최순실이 사주인데, 56년생이더라고요. 56년생. 이걸 쫙 보니까, 이 양력, 내가 아마 이 양력생일로 아마 했는 걸로 아는데, 봅시다. 어떻든 이게 SNS에 나왔는데, 양력, 음력으로 두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응? 이것이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맞는가 하면은, 최순실 사주하고 왜 일치하느냐 하면은, 일단 양간이죠. 무술, 괴강입니다. 이 괴강에 이 무술 일주가 되어서 두텁죠. 그죠? 두텁고 어떤 신뢰, 뭐 어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괴강이 되면은, 이거 뭡니까? 이 고집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게 굉장히 셉니다. 고집이 세고, 여자가, 어머니 기질이 없는 양의 기질. 그 최순실 씨 그 눈을 한번 보세요. 그 양의 그 강성함이 보이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관이 있습니다. 여기 정관이 있고, 여기에 이게 숨은 여기 보면은 정기 이래가지고 이게 지장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관이죠. 정관이 여기 투출했습니다. 작기재관, 미월의 작기재관에 정관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게 작기재관 정관격입니다. 그죠? 이게 작용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미운에 이 정관이 저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여기에 편인이 되죠. 자, 뭐 복잡한 거는 얘기 이 12운살 같은 거 그런 거는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양 오행으로만 딱 얘기하자면은, 이 사주가 이 낳는 시는 내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 감옥에 들어갔죠. 그죠?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갇혀버린 거라든지 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 다시 말해서 자기 일생의 대재앙이죠. 대항이 일어나는 그것을 맞추어서 이 낳는 시를 정해봤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정해봤는데, 이 상관 신윤으로 봤습니다. 신유시, 이 낳는 시가 신유시로 봤는데, 이 상관이 됩니다. 이 상관이 일단은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정관이 월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딱 투출되가 자리를 딱 세 개 꽉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정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간목 같다든지 이렇게 편관이었다면은 오히려 이게 이 사람이 더 이 사주가 더 좋은 사주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크게 의미가 없는 을미 이 정관이 여기 딱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정관인,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있습니다. 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재관인, 이 또 상관이니까 재관식 뭐 이래가지고 요 또 식신하고 같이 있죠. 신궁의 식신하고 역경 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재관식, 재관인 뭐 이래가지고 이 사주는 솔직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주입니다. 이것이 잘 이렇게 음양 이 조화가 되어가지고, 근데 이 정관이 이렇게 있다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뭡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예를 든다면 박근혜 씨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믿고 따르는 어떤 이 분명한 이런 주체,
충성을 뭐 어떤 충성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의 이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박근혜 씨를 옆에서 평생을 그렇게 보좌하고 그렇게 박근혜의 시녀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얼미 이 정관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낳는 시에 신유가 있기 때문에 신유가 있을 때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상관이죠. 나이 들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상관이 있는데 지금 58세 때 58 기축대운에 지금 이 한마디로 폭삭 망했거든요. 기축대운인데 어디 분이냐 하면은 축운에 들어와서 망했어요. 축운에 들어와서 왜 망했냐 하면은 사유축이 되거든요. 이 상관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허약하고 큰 의미가 없었던 이 상관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모습. 숨어있던 이 정관을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사유축 합의되면서 그 자기의 본성을 드러냈죠. 숨어있던 끼가, 세상에 덮여있던 그 끼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드러나면서 정관을 때렸어요. 정관을 칩니다. 이 상관이 정관을 공격하면은 뭐가 되느냐? 쉽게 해서 대재앙이 일어나요. 몸으로 이 관의 대재앙이 없으면은 형을 받는다든지 어떤 굉장히 위험스러운 어떤 그것이 없다면은 몸에 큰 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정관과 상관이 있는 데서 이 강한 정관을 치고 들어오면은 그래서 사유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흐름을 보면 신유술이 되죠. 신유술이 돼서 서방 이 검국을 형성하죠. 서방 검국을 서방기를 형성한다 이 말이죠. 서쪽의 그 검의 기운을 형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신왕하면서도 이 서방의 이 기운을 이렇게 써라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기세가 있고 이 정관을 정면으로 딱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유년 이 유상관운에 상관운에 이 재앙이 일어나고 축운이 여기 들어오니까 딱 이 축운이 사유축 이 축운이 앞으로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시작이기 때문에 축운이 들어와서 딱 5년 그죠? 5년 동안 이 사주팔자는 관액을 못 면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것이 앞으로 5년간 딱 예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축운의 감옥에 지금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사유축 상관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 지금 충이 생기죠.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의 상황과 같은 일이 최순실에게 들어닥쳤다. 근데 이제 68부터 이제 그것을 벗어나요. 무자 대운이 들어오죠. 이 벗어나면은 아마 여러 가지 괜찮은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불행 등등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축이 이 그죠? 충이 되죠. 이 월지를 원래 충하면은 그런데
작기 제왕극에는 원래 월지를 충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충해가지고 이 정관, 이 숨어있던 이 지장간에 숨어있던 이 정관이 투출되면서 이 정관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강해진 정관을 또 상관이 터뜨리기 때문에 한 방 때려주기 때문에 이 관이 가만히 있습니까? 너 이제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이 관이 역공을 하는 형상이란 말이죠.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감옥에 잡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너 이제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너 이제 이 관의 정의의 맛을 좀 봐라. 그러면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 지금 사주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주팔자에 그대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최순실 씨의 내가 이 낳는 시는 내가 임의로 정한 거지만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지금 현재 최순실 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이 자기 자신으로 봐서는 재앙이죠. 그것이 이 상관이 정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명리서에서 그죠? 자평연애라든지 또는 어떻든 고서의 그 유명한 데는 항상 언급되는 겁니다. 이러하듯이 이 사주팔자의 풀이에는 임의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서가 정해 놓았던 그 이치가 밝혀 놓았던 이치가 있거든요. 그 이치에 준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의 이 20년 선고 이 문제의 그 평가와 정치 또는 사회적인 그 차원에서의 평가와 그리고 역학의 그 작용이 과연 이 최순실 씨에게 어떻게 지금 현재 음양오행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